광명에는 3대 인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광명을 대표하는 인물로 가장 알려져 있는 오리 이원익, 소현세자의 빈이었던 민해빈 강씨, 무려 72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던 경산 정원용. 이 세 명은 광명의 자랑스러운 3대 인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먼저 오리 이원익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리 이원익은 조선시대 인물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실무형 관료들 중 한 명이며 서로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 왕위에 오른 광해군과 인조가 첫 영의정으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오리 이원익이다. 영의정이 얼마나 높은 관직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직급이다. 이원익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관직 생활 65년 중 영의정만 6번이나 했던 인물이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원익은 청백리의 표본이라고 불릴 만큼 존경받는 인물인데, 청백리란 직역하면 맑고 흰 것 같은 벼슬아치를 의미하며 쉽게 말해 절대로 부정부패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관료를 뜻하는 단어이다. 반대말로는 탐관오리가 있다. 인주실록에 따르면 이원익은 44년간 재상을 역임하면서 비바람도 막지 못하는 처가집에서 생활을 했고, 이 사실을 안 인조는 재상이 지위에 걸맞은 정당을 씌워주도록 명하였지만 이원익은 4차례 상소를 올리며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조는 정당을 하사하는 듯이 국가를 위해 헌신함에 따른 보답이라며 기와집을 한 채 지어주었는데, 이원익의 검소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한다는 인조의 교서를 인용하여 관감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원익이 관직 생활 중 세운 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만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대동법이다. 조선시대에도 세금을 걷었었다. 그걸 공납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돈의 형태가 아닌 각 지역의 특산물을 진상하는 것이었는데, 그 지역에 나지도 않는 물품이 멋대로 할당되기 일쑤여서 그 물건을 사서 바쳐야 하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커 이원익은 공납을 쌀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이 의견은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이 먼저 제기를 했었지만 광해군 즉위년 5월에 이르러 이원익이 강력히 주장해 경기 지방을 시작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선조의 의주 피란길에 함께했다가 평양성에 남아 평양성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평양성 전투는 명나라에서 보내온 원군과 조선군이 힘을 합쳐 일본군을 몰아냈던 전투인데, 그때 원군을 지휘했던 명나라 장군 이여송에게 작전 지도를 주며 대화했던 게 이원익이었다고 한다. 이원익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를 익혀 중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통역 없이도 이여송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이순신 장군이 여러 가지 누명으로 한양에 압송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순신에게 등을 돌렸지만 이원익은 경상도 많은 장수들 중 이순신보다 뛰어난 자는 없다며 끝까지 이순신을 옹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원익은 도체찰사로 활약하기도 하였는데, 도체찰사는 나라의 변란이나 정치 상황에 군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이다. 이원익은 임진왜란, 이괄해난, 정묘호란까지 총 3번의 도체찰사직을 수행했다. 전란의 중심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아 후대의 숨은 영웅으로만 남아있다. 이원익은 이런 업적들을 남기고 1634년 2월 26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관직에서 물러나 돗자리를 짜며 생계를 이어갔다던 청백리 이원익의 묘는 광명시 소화동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광명시에는 이원익의 종손들이 살았었다던 거택과 인조가 지어줬던 관감당, 그리고 이원익의 다양한 유물과 자료를 볼 수 있는 충현박물관도 있다. 이상 광명에 대해 알려주는 광명위키였다.